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기자, 자 국민의힘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 자, 장 소장님 조금 늦으셔가지고 자, 두 분 먼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2차 출석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 재조사까지 했는데 상황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4시간 40분 만에 검찰청사 나오면서 역시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고문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뭐 그런 대신하는 거 아니냐라는 맥락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1차 때도 뭐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최소한 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뭐 대화한 뭐 통화 녹음 기록이라든가 뭐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고 무슨 전원이거나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도정 관련된 질의를 하거나 뭐 이제 이랬다는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게 경기도 쌀 10만 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건넸다는 친필 편지를 증거라고 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경기도 쌀 10만 톤이나 되는 거를 보내려면 최소한 경기도 공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문에다가 뭐 이 공문을 좀 덧붙이는 형식으로 경기도 지사의 어떤 친필 편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공문도 없고 지사도 아니고 부지사가 친필 쓴 게 이게 무슨 지방행정사무에서 친필 편지라는 걸로 가름이 되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게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되게 황당하다고 했더니 검찰이 기록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황당한 일을 했다. 이런 취지로 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검찰 신문이 황당하다. 그러니까 소위 이 황당의 실체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황당하다. 어쨌든 끝내 서명 날인을 안 했어요. 1차에 이어서. 1차 때도 안 하고 2차 때도 안 하고 두 차례 연거푸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가서 다툴 걸로 보입니다. 2차는 했지 않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는 것 같은데. 2차는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1차 때는 안 했지만 2차 때는 뭐 한 걸로. 그렇다면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거는 2차 문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마 증거로 제출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자, 장소님 오셨고요.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실 부정하는 느낌 좀 들어요. 현실 부정이다 이거는. 뭐 검찰이 증거가 없다, 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얘기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제한 서류가 있잖아요. 대북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강원도에 간다. 내지는 뭐 쌀을 뭐 경기도 어디에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뭐 클릭만 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북에다가 뭘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북한에 가야 되는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제만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내가 모르고 결제했다가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북한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인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꼼꼼하지 않게 결제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정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의 치적이나 본인의 장점이 다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보도블럭 하나 놓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자기 결제 없으면 못한다고 하셨던 분이 북한에다가 사업하고 북한에 가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 결제한다는 거는 선택적으로만 뭔가 꼼꼼하다. 선택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증거를 들이민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현실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 유튜브 댓글에 뭐 김미숙님, 미봉님, 아프로디테님, 장성선 소장님 화이팅 이렇게 갑자기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장 소장님 혹시 저는 팬들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딱 팬이 많으세요? 김재섭 위원장님 팬이신 것 같고 저도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거의 100%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는 항상 남 탓이고 남에게 밀어요.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가 했고 네. 백현동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했고 성남 FC는 정진상이 알아서 했겠지라고 하고 뭐 경기도 법카는 그 배모 씨가 한 거지 나는 몰라 이런 식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재는 또 안 했다라고 클릭만 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자랑은 되게 많이 하셨어요. 2018년도 10월 2일 날 네. 본인 이렇게 SNS에다가 이화영 부지사 사진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 올리시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재명 남북 사업 급물살 탄압 이화영 부지사 방북 교류 논의 이런 식의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인이 그냥 이화영이 본인이 전결해가지고 한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의 변명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변명 맞지 않다. 많은 증거들이 언론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1년 5개월 이상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하고 네. 압수수색을 하고 주변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하는 거 전 이제는 좀 부적절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마지막 있는데 같긴 한데요. 이제 제발 기소해가지고 좀 이제 재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맞는 행위냐. 네. 그렇게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 장윤상 기자 말씀 듣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고 1차는 서명을 그쵸. 하지 않았고 1차는 짧지만 안 하고 2차는 예, 짧지만 서명을 한 걸로 있습니다. 예. 확인을 했고요. 예. 어찌됐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이재명 전 부지사, 네. 이재명 전 지사 예. 그리고 이제 대표 예. 헷갈리네.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여하튼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당시의 정세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정세였고 네. 그리고 뭐 정치인, 기업인 모두가 북한하고의 뭔가 협력을 해보려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도 그런 걸 해보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대북 전체적인 협력 사업과 네. 그리고 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이 쌍방울이라는 어떤 특정 기업을 통해서 뭐 예컨대 뭐 무슨 비용을 받아서 네. 전달하는 방식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조작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뭐 조작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전반적인 뭐 대북 협력 사업과 이거를 착종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를 뒤집어 쓰느니 그냥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걸로 바꾼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다는 것을 본인의 정치적 장점으로 삼았던 네. 사람인데 이 커다란 사업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도 나도 남북 교류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몰라요. 그게 아니라 모든 대북 협력 사업을 퉁쳐가지고 나는 몰라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요. 첫 번째 그 스마트팜 사업은 예. 돈이 안 갔다. 500만 불이죠. 네, 안 갔다. 네. 그리고 돈이 갈 수 없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건 뭐 기자재가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지. 네. 북한에 돈을 줘서 현금 지원을 통해서 현금을 가지고 북한에서 뭐 중국에 있는 무슨 시설을 사와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불가능하다. 현금 지원은.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300만 달러가 갔다는 거잖아요. 전체 네. 800만 불 가운데. 그래서 이 300만 달러도 누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다 다르다. 이거 뭐가 진실이냐.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뭐라 그랬냐면 대북 지원 공모 사업이었었어요. 거기에 결제한 거를 모른다고 네. 하셨고 SNS 올린 건 보좌관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라리 장 기자님처럼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됐고 저렇게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결제한 거 나 모르는 일이고요. 그 SNS는 보좌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되게 궁색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너무 게 웃긴 이재명 거라는 대표가 거죠.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너무 그러면 웃긴 거죠. 이게 영장 청구는 거의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석 전에.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보면 21일, 25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네. 그 전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그걸 안 하면 제출하겠다. 11월까지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예. 국감 끝나고 국감 끝나고 해야 되니까. 본회의가 열리니까 시기상으로는 뭐 한다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9월 21일, 25일. 근데 아니면은 뭐 좀 11월 달에 해도 검찰로서는 솔직히 뭐 지금 하나 한 달 있다가 하나 뭐 문제겠습니까? 계속 11월 달에 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사법적인 논란과 재판 그다음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는 더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단식 중이죠. 정말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장 치는 게 또 맞냐. 아, 그러면 영장을 안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계속 뭐라고 했냐면 전 추석 이후에 칠 것 같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검찰 마음이겠죠.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수사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해서 제가 보기엔 그 팀 아주 소수의 인원만 알 것 같아요. 수사팀, 그렇죠. 수원지검 요 정도만 알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백현동 사건하고 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서 뭐 영장을 친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형소법상 이것을 타관송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세요. 예, 타관송치가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지검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현동은 원래 성남지청에서 하던 사건을 어차피 이재명 대표 사건 많으니까 중앙지검으로 송치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그리고 또 대북송금은 저 수원지검에 있고 그럼 이걸 다시 돌려서 하냐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행정청 안에서의 어떤 통일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돌리냐 뭐 이런 거는 판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끝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현동 합쳐서 하는 게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가정이긴 한데 그래도 좀 관측은 영장 청구가 추석 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청구가 되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야, 부결도 가결도 좀 딜레마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꽃놀이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결될 것 같아요. 아 부결된다. 청구가 되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젠가요 그제 뭐 진성준 의원이 나와가지고 부결시키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벌써부터 이제 부결의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냥 이대로 영장심사 받게 하는 거 뭐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셨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부터 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당내 봉합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봉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지속성 같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 부결로 가닥을 잡겠죠. 감히 가결 지난번에는 겨우 137, 138 이랬잖아요. 이게 뭐 가닥을 잡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또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저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통해서 본인 희생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지금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이러면은요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리고 공천권을 아직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볼 건데 좀 묘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묘한 게 어떤 게 있죠? 그래도 당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13일,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반 정도는 아직 동성장을 찾지 않았다. 그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리스트 만들고 있대요. 체크하고 그렇습니까?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전직 문재인 대통령, 권양숙 여사, 이해찬 대표, 이낙연 대표 다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소속 의원이 반이나 안 갔어? 이거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당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게 나의 공천과 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내가 거기 방문해서 사진 찍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기자님,
장 선생님 너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과반 절반은 아니고 그 제가 뭐 명단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예. 이게 당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대요. 그걸 체크합니까? 그러니까 뭐 의원들은 잘 모르고 예. 당원들이 누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그리고 저 사람 왜 앉아 있냐. 예. 저 사람 비명이고 맨날 이재명 대표 욕하던 사람인데 왜 저기 아하. 앉냐. 그래서 그거를 당원들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7, 8명이 안 왔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확인하기로는 반이 안 왔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밤에 확인했을 때 7, 8명이고 그 명단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걸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3, 40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 가결로 영장실질심사 받고 기각되면 반전이고 뭐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럼 별 수 있냐 이런 분위기가 한 3, 40명이 네.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은 친명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명계 안에서는 격분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대표가 저렇게 밥을 굶고 있는데 그 의원들 단텔방이 있거든요. 민주당은 단텔방이에요. 텔레그램으로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세상에 대표 응원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현역 의원들, 친명계 현역 의원들은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대표가 입장을 정하고 방침을 정해서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줘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당을 교란시키면 되겠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이슈로 당이 뭐 가결이네 부결이네 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냐. 더 이상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대표가 방침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안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 그다음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요? 그래서 그럼 자동이죠, 지금 되면 자동이죠. 박광원 비대위원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단식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단식 사람이 한지 14일, 15일이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재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지금 가야 된다고 얘기도 있는데 뭐 아직 움직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역대 그 정치인들이 했던 단식 내용들을 쭉 봤어요. 네. 근데 뭐 가깝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수처 폐지, 그렇죠. 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역시도 뭐 드루킹 특검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 사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걸어놓고 단식 투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걸어놨던 그 세 가지 조건은 사실은 받기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첫 번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건데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제소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왔던 거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판단이 내려온 걸 또다시 하라는 거는 좀 이상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개각해라인데 누구 바꿔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개각해라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돼요. 내각 총사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 애초에 어느 대통령이든 받을 수 없는 내용을 걸어놓고 나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걸어놓고 나서 이거 받아달라. 라고 하는 건 받지 말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는 그 걸어놓은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른 목적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이익들이 뭐냐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이익 뭐예요? 비명 친명 한 목소리 나게 하는 거. 동정론을 유발해서 뭐 부결이든 아니면 뭐 개파 봉합이든 이런 내용들 만들어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 대한 검찰 그 수사를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아유 저 힘든 몸 이끌고 검찰에 가가지고 저 검찰 놈들 무도한 놈들 이 여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단식을 통해서 얻어냈던 거는 개각도 아니고 뭐 제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아니고 민주당의 결집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이 단식을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좋은 일을 여당에 가서 들러리 서주는 거는 모양이 아니죠. 아 그래서 안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난 1년 3, 4개월여 집권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요. 도대체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국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유족들이 요구했어요. 국민
좀 제대로 된 사과를 해달라. 위패도 없었고 영정도 없이 무슨 그런 방식의 추모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죠. 네. 그리고 오송 참사 현장에는 대통령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혹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이 75%나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독도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네. 애국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일본해로 미국 국무부가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그 애국가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경제 지금 엉망인 거고요. 외교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하고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협치는 아예 실종이 됐고요. 오히려 조롱과 비난과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정치가 실종돼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을 때 단식 권유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하긴 했죠. 몇 분이.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런 결단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정치가 복원되려면 최소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이렇게 서로 계속 끊임없이 비토만 하고 있으면 정치 발전은 불가능하다. 우리 장사님께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치가 복원되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서 네. 본인이 정치하기 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주당을 볼모로 삼지 않고 본인이 개인으로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는 게 맞아요.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공인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야당 대표로 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장윤성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국정운영 대단히 잘못됐고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는 다른 통치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 뭐 당대표로서 역할 잘하고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썩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반사이익 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하지 말고 빨리 그만두십시오. 그래야 민주당이 삽니다. 민주당 뭐, 쪽에서는 예, 출구 전략을 한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아니 예. 뭐 출구 전략은 없어요. 없다. 그냥 뭐 죽기를 각오한 단식이기 때문에 뭐 무슨 중간에 그만두고 뭐 이런 건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만둬라. 뭐 이재명 그만두면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멈출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리더가 생기면 그 리더에 대한 공격을 하겠죠. 끊임없는 메신저를 향한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검찰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검찰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뭐 크로스 체크 해보고 확인해 보면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검찰발 보도가 쏟아지니까 검찰이 그랬는데 설마 검찰이 거짓말할 리가 있어? 라고 하고 믿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닌 증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보듯이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조사를 받으면서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보지 말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재판에서 무죄 날 것도 많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는 이종섭 장관 사이 또 개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토크킹 코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만 한번 조금만 더 하면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없으면 누가 민주당의 기수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선장이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가냐. 난장판 될 수 있다. 그런 불만, 그런 어떤 걱정들이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자고요. 여론조사를 보자고요. 네.
이게 뭐 잘못됐어. 보수가 많이 표집됐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기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도 그 반사이익을 야당이 못 얻고 있어요.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도 내년에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분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나와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니 지난주에 왜 그러냐. 갤럽에서 7% 올랐어요. 자, 선생님 얘기 맞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것들을 평균 예. 내보고 그러면은 흐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럴까? 상황을 변경시키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계속 사법 리스크 질질질 끌려가면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또 2주에 한 번씩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다른 또 증거 나오고 그렇게 끌려갈 거예요. 그게 맞나요? 좀 도저히 민주당이 이해가 알아서 되질 않아요. 판단하겠죠. 넘어가죠. 예. 예, 아유 목소리 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섭 장관 사의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실 개각을 얘기를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선으로 살펴보면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해임을 먼저 요구를 했어요. 네. 해임 요구하고 안 하면 우리 탄핵 간다라고 예고를 했었고 실제로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탄핵 얘기를 꺼냈죠. 예.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귀국하면 하자마자 개각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어제 국무회의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전후로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네. 그 이유는 안보 공백 때문이다. 이런데 실제로 군령권은 합동참모본부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방장관이 안보 공백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예요. 네. 국가공무원법 78조 4에 따르면 사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항이 법조문이 있고요. 법조문이 있군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 징계령 23조 2에도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윤 대통령도 작년 6월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표 냈을 때 수사 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즉각 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늘 개각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최상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다라는 비판을 군인권센터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좀 전에 장 기자님 언급한 그 갤럽 조사 5일에서 7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는 그게 좀 어렵나요? 해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사임을 했는데 네. 사실은 법률상으로 보면 공수처 고발된 상태고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런데 이걸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신도 나가는 거 지금 아닙니까? 사표 말이 수리가 안 되는 됐다고 거죠. 봐야 됩니까? 아직 그냥 언급은 안 된 것 같기도 제가 하고요. 알기로 네. 사표만 내고 네. 수리가 됐는지 여부는 오늘 중에 뭐 한다. 개각 발표되면 이제 수리된 네. 거라고 근데 보겠죠. 네.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네. 탄핵할 생각 없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냥 계속 탄핵 말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했다라고 네. 보는데 뭐 앞서 합참의장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컨트롤 타워가 국방부 장관이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안보 공백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계속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러시아랑 계속 정상회담하면서 무기 거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 결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공백 생긴다는 거는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거기에 대한 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가 네. 된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겠지만 대개 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4, 5개월이면 겨울입니다. 그렇죠. 총선을 한 3개월 정도 앞뒀는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 그 탄핵 심판처럼 뭐 전원이 다 기각을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불어닥치는 역풍은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탄핵 맨날 해놓고서 나서 전부 다 기각된다. 도대체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공백 상태로 네.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여론이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그 민주당이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민주당은 애초에 탄핵
탄핵을 할 마음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세게 안 밀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표명하니까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관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 민주당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또 진보 있었어요? 보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 너무 분명한 얘기를 제가 민주당의 관계자에게 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그러니까 북한이 뭘 쐈다. 근데 탄핵된 상태였다. 그러면 민주당이 완전히 덤터기를 쓰게 되는데 그게 선거 전략상 맞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원내에서 틀어가지고 원래 어제 내려고 했는데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게 지금 뭐 사의 표명한 거하고 이게 지금 장 기자도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니 솔직히 아니고 그냥 평론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 자르기 같아요. 왜 그러세요? 평론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겠다라는 근본적인 명분과 이유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상의하지 않고 국방부 너희들이 왜 발표했어?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국방부 장관을 날린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이종섭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과 한 얘기를 보면은 이건 결정적으로 이종섭 장관이 뭘 잘 모르고 막 우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법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이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첩시키는 거 그냥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검토해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휘했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를 본인이 또 인정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거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탄핵 요구한 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종섭의 당초에 그 박대령이 수사 잘했다고 격려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다음 날 왜 입장을 바꿨어? 이거 누가 지시했어?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꺼낸 것이 아니냐. 자, 일단 뭐 그게 핵심이죠. 일단 거론되는 사람은 신원식 의원입니다. 뭐 이게 쓰리스타 총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장. 자, 홍범도 장군 문제 그 흉상 철거 문제도 처음 제기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면 김재섭 위원장님부터. 근데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뭐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경질이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 이제 두 가지 장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돌아가신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하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향했던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원식 의원이 그다음에 어떤 하마평을 올리는 그거 장관인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신원식 의원은 적어도 국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전부터도 알았지만 굉장히 유능하시고 실력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이종섭 장관이 물러나게 된 배경이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신원식 의원은 더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이종섭 장관보다. 그러면 경질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어요. 정말 실력 때문이라면 조금 더 빨리 했었어도 됐고 지금 타이밍이 아니어도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종섭 장관이 이 두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 모양새인데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원식 의원이 간다는 게 과연 어떤 개각의 의미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같이 좀 질문. 그 사실 이종섭 장관의 무능과 관련해서는 그 작년에 북한 무인기 왔을 때 용산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얘기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뭐 이러저러한 답변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또 특히 홍범도 장군 그 관련된 논란에서 국방부 해군 계속 지금까지도 잘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뭐 이건 좀 문제다라고 하고 별도로 놓고 이 신원식 의원이 굉장히 유능한 군인이라고 하는데 38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대대장인가요? 이던 시절에 중대장인가요? 중대장이던 시절에 그 사병이 오발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박격포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병이 막 그 주변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 관등성명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시절의 병사들은 지금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보도했다 그래서 기자들 다 고소했어요. 신원식 의원이. 네. 그리고 그때 그 했던 사람들 다 허위 진술이라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정문이에요.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휘관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부하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이 과연 훌륭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자격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2차 개각이 단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1시에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특보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김행 전 비대위원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개각 메시지를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워라. 아, 싸워랍니까? 국회 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밀리지 말고 싸워라. 아, 그럼 잘 싸운 사람들 뽑은 겁니까? 이분들 다 전력이 다 강하잖아요. 김행 예. 전 비대위원. 예. 다 알다시피 국민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네. 그런 분이고 유인촌 장관도 예전에 많이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신원식 의원도 뭐 여러 가지 군 경력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밀리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능력이나 과거 경험들은 장관을 하고도 남을 분들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분들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그거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청문회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검증되어야 할 텐데 일단 공직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해봤는데. 청문회에서도 네. 그렇게 썩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청문회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국회에 가서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밀리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개각의 포인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이 세 분 인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잘 싸우시는 분인 거야 뭐 네, 잘 네. 알고 있는 거고 투쟁력도 좋고 네. 말씀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랑 싸워서 다 이기는 상황에서 네. 거의 다 일방적으로 윽박을 지르고 다 이겨내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길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하나는 있습니다. 네. 개인적 말씀이시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지금 뭐 보면 그렇잖아요. 뭐 상임위 자리나 뭐 대정부 질이나 보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번번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번번이 깨진 상황인데 뭐 그 이미 깨진 민주당을 더 깰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의문 하나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하는 것들을 보면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한다. 과거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각을 해서 인물을 네. 쓰는 것 예. 그리고 이념 문제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정권 응원도 하고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할 일인데 집권여당 당대표는 이재명 뭐 아니면은 언론 사형 깜 막 이런 식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결국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네. 그냥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인다. 아하. 그래서 정말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셔야 되는데 네.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보도에 따르면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이게 실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좀 우려가 예. 있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 의원들 통화해보면 긴 한숨부터 시작을 네.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안 들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과 싸울 결심을 하고 강성 내각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철통 방어를 하겠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결사옹위 북한식이에요. 뭐 이런 방식이고 국민들이 비판을 하건 말건 일단 그거 다 자물쇠 채우고 말 못하게 하고 보도하면 다 고소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보던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상식과 합리는 없어요. 그리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우기고, 예. 그리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뭐 주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그것도 국회 상임위장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퍼부었던 전직 장관 그런 분을 다시 또 돌려막기 형태로 쓰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내년 총선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선언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국민이 참 웃기게 보이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과거에 다 평가받았던 인물들을 전부 다시 돌려 세워가 도로 장관 자리를 준다.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표 탓이에요. 아니 근데 뭐 자, 한편으로는 김재현 위원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이제 오래 하셨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인맥풀이라는 게 사실 또 직전은 이제 친박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 쪽에 인맥풀이 그렇게 많지 저거 않은 15년 전 사람들을 그런 측면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요. 예. 네. 차라리 김재섭 위원장이 아니, 가서 무슨 장관을 말씀이에요. 하시면 잘할 것 아니, 같은데. 김만배 그렇지 허위 않습니다. 인터뷰 의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뭐 너무 심각해요 정말. 국정운영 저도 우려가 어떻게 돼요. 예. 우려가 되고 예. 물론 선거는 고독한 거니까 뭐 고독하게 치르는 거지만 네. 그 이미지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개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원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유인촌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남겨놨던 뚜렷한 족적들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유인촌 전 장관이 장관 시절 했던 내용들을 뒤져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의미한 뚜렷한 족적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상쇄할 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미지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만큼 상쇄할 것인가 이제 이게 나머지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누굴 임명하든 그 임명의 대가는 정부와 여당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실력 있고 의지가 있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나중에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잘했다고 할 거고 거고. 예. 여전히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역풍은 또 그대로 정부 여당이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선 공작이다라고 하고 민주당 배우다 여당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정부 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이 본질이다.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이게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장도 한번 봐주십시오. 김만배발 대선 공작은 맞는 네.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배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증거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공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검찰에서 뭐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특별수사 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흐지부지 될 거는 같아요. 흐지부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증거를 보시는군요.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내가 이거 터트릴 테니까 이거 민주당 이거 이용하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통화 내역이나 네. 문자가 없으면은 이거는 뭐 민주당이 배우인 대선 공작이 있을 수는 없고 김만배 씨는 확실히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한테 야 이거 방어해야 돼 우리가 이재명 방어해야 돼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예. 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 편을 들어줬는데 이 사건의 파장은 결국에는 정권에 상당히 좀 편들지 않는 그리고 정권에게 상당히 아픈 비판을 많이 하고 보도를 네. 많이 하는 예. 그런 언론 개혁 차원으로 접근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뉴스타파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길들이기죠. 개혁이라는 표현은 맞지 그래서 않습니다.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네. 아니 근데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편향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출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진행자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선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뉴스데스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스트레이트 그런 방송들을 보면은 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은 국민의힘 이런 쪽에 안 좋은 아이템을 많이 보도를 하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시 후보에 관련된 것도 뭐 어떤 형평성을 갖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막 그냥 방통위원장이 뭐 뉴스타파 폐간시키네 뭐 다른 방송사들 어떻게 길들이게 하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요. 제가 그러니까 장 기자님. 참 민주당 정부 때는요. 네. 민주당 정부가 저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 뭐 KBS, MBC 맨날 민주당 비판만 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격만 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언론은 그런 거예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비판, 견제, 감시예요. 네. 워치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편한 언론이 뉴스타파요. 민주당도 싫어합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뉴스타파 싫어해서 한때는 뭐 무슨 절독 운동 같은 거 막 했어요. 한겨레가 자기네 비판 보도하면 절독 운동하고 그래요. 내가 뭐 30년 한겨레 창간 독자인데 이러면서 전화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 보도하는 게 언론의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갈 불리고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폐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김만배발 대선 공작이라고 하면 그 72분짜리 녹음 파일을 들어본 분들은 다 전 코숨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화가 진행된 시점이 2021년 9월 15일이에요. 이때 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알 수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무슨 김만배 씨가 뭐 얼마나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최소한 뭐 이재명하고 내통한 흔적이라도 있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김만배발 이게 공작이겠습니까?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몇 초 안 남아서 몇 초 안 남았어요. 정리 좀 네. 해주셔야 됩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토론하면서 제가 역대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관련된 논문들을 쭉 찾아봤는데 정치인들이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편향성은 우리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폐간은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언론의 역할은 진실 보도를 하는 기능이지 허위 보도를 퍼날르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행정적 제재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장윤선 또 김재섭 장성철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